그때였습니다. 백구가 집 안쪽을 향해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알리는 듯한 소리였죠. 왜 그러니? 백구야? 인옥은 백구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고 백구는 벽장 앞에서 멈춰 계속 짖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에 벽장을 연 순간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인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잊고 살았던 과거가 그날 다시 시작됐습니다. 충북 외곽의 작은 마을, 산자락에 기댄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조용히 서 있습니다. 집 주인은 정인옥, 올해 72살의 여인이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마당 한켠 고무대야에 물을 채우고 바가지를 적시며 조용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인옥의 유일한 동반자는 백구라는 이름의 진돗개 한 마리입니다. 흰 털에 검은 반점이 있는 수컷으로 인옥이 1년 전 시장에서 데려온 강아지죠. 처음엔 손바닥만 했던 녀석이 이제는 제법 의젓한 모습으로 자랐습니다. 귀가 쫑긋하고 눈이 맑아서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드는 녀석이죠. 백구야, 밥 먹자. 인옥이 부르면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달려옵니다. 인옥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미소를 지어 보이죠. 이런 순간만큼은 적막한 집안이 조금은 따뜻해집니다. 백구는 인옥의 손길을 좋아해서 자꾸 머리를 비비며 애교를 부리곤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인옥을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여기지만 그리 깊은 관계를 맺지는 않습니다. 인옥 역시 적당한 인사 정도만 나누며 거리를 유지하죠. 장을 보러 나갈 때도 우체국에 갈 때도 혼자입니다. 오직 백구만이 인옥의 진짜 모습을 아는 것 같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가끔 인옥의 집 앞을 지나며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저 할머니 가족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겠네. 혼자 사시는 게 참 쓸쓸해 보여. 하지만 인옥은 이런 말들에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입니다. 아니, 일부러 신경 쓰지 않으려 하는 것 같죠. 오후가 되면 인옥은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봅니다. 백구는 마당 한편에서 졸거나 나비를 쫓아다니며 시간을 보내죠. 가끔 동네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백구를 부르기도 하지만 백구는 인옥 곁에서 멀리 떨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인옥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참 착하지, 우리 백구는. 인옥이 백구의 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백구는 인옥의 손길에 편안해하며 눈을 감죠. 이런 평온한 시간이 인옥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은 고요함 속에서 인옥은 잠시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곤 합니다. 해가 질 무렵 인옥은 백구와 함께 마을 뒷산 산책로를 걷습니다. 백구는 앞서 뛰어가며 이따금 뒤돌아보고 인옥은 천천히 따라가죠. 산책 중에도 인옥의 표정은 어딘가 무거워 보입니다. 마치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죠. 백구가 멀리 뛰어가면 인옥은 조금 불안해하며 부르곤 합니다. 백구야, 너무 멀리 가지 마. 백구는 인옥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와 인옥 곁을 맴돕니다. 인옥은 안도하며 백구를 쓰다듬죠. 이런 모습을 보면 인옥이 얼마나 백구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인옥은 백구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혼자였으면 얼마나 적막했을까. 백구는 인옥의 목소리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반응합니다. 인옥은 작은 웃음을 지으며 백구에게 밥을 주죠. 두 존재는 이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조용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옥은 백구가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합니다. 밤이 되면 인옥은 안방에, 백구는 마루에서 잠을 잡니다.
가끔 백구가 낑낑거리며 잠꼬대를 하면 인옥은 일어나서 백구를 달래주죠. 이런 소소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이 인옥의 삶입니다. 하지만 인옥은 가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곤 합니다. 인옥의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감춰둔 이야기가 있어 보입니다. 때로는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때로는 낡은 서랍을 열었다가 다시 닫기를 반복하죠. 무엇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두려워하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인옥의 표정에 스며 있습니다. 특히 인옥은 안방 벽장을 바라볼 때면 묘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 마치 그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리며 다른 일에 집중하려 애쓰죠. 그렇게 인옥과 백구의 평온한 일상은 계속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간직한 채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평온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기차역 확장 공사로 인해 마을 곳곳에서 굴착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인옥은 이런 소음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백구는 오히려 호기심을 보이며 공사 현장 쪽으로 자꾸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구야, 위험하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인옥이 백구를 붙잡으며 말했지만 백구는 여전히 공사 현장 쪽을 바라보며 킁킁거렸습니다. 그런 백구를 보며 인옥은 불안한 예감을 느꼈죠. 마치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인옥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백구가 사라진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인옥이 돌아올 때까지 집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날은 어디서도 백구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죠. 백구야, 백구야. 인옥은 목이 쉬도록 백구를 불렀습니다. 마을 곳곳을 다니며 백구를 찾아 헤맸지만 소용없었죠.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백구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이장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인옥 씨, 백구가 기차에 실려서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하네요. 공사 인부들이 봤다는데 기차가 출발할 때 백구가 화물칸에 있었다고 해요. 인옥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유일한 동반자인 백구를 잃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그날 밤부터 인옥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사도 거르고 하루 종일 마루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죠. 백구야, 어디 있니? 엄마가 여기 있는데. 인옥은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구 없는 집은 너무나 적막했고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였죠. 마을 사람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지만 인옥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인옥은 여전히 백구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차역까지 가서 백구를 찾아보기도 했지만 역시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백구가 사라진 지 정확히 열흘째 되던 날 오후 2시쯤이었죠. 인옥이 마루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마당에서 익숙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멍, 멍멍. 인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정말로 백구가 거기 있었죠. 털이 조금 더러워지고 야위어 보이긴 했지만 분명히 백구였습니다. 백구야, 정말 백구야. 인옥은 급히 마당으로 뛰어나가 백구를 끌어안았습니다. 백구도 인옥을 보자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기뻐했죠. 두 존재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처럼 서로를 반기며 감격스러운 순간을 보냈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인옥은 백구를 꼭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걱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백구는 인옥의 눈물을 핥아주며 위로하듯 몸을 비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집 안쪽을 향해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를 알리는 듯한 짖음이었죠. 왜 그러니, 백구야? 인옥이 백구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구는 안방으로 달려가더니 벽장 앞에서 계속 짖었습니다. 인옥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벽장을 열어봤죠. 그 순간 벽장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인옥은 그 사진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인옥과 한 남자, 그리고 어린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인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과거의 기억이 사진 한 장으로 인해 되살아나고 있었죠. 백구는 인옥의 발치에서 조용히 앉아 인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인옥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백구의 귀환과 함께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백구가 이 사진을 찾아오기 위해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사진을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인옥은 그 사진을 안방 서랍 깊숙이 다시 감춰두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죠. 평소보다 더 조용해진 인옥을 백구는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전, 낯선 자동차 한 대가 인옥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죠. 깔끔한 정장 차림에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옥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이하은이라고 합니다. 하은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인옥은 당황스러워하며 하은을 바라봤죠. 마을에 복지사가 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막상 집 앞에 나타나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 어르신들 상담차 방문하고 있어요.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하은의 밝고 친근한 목소리에 인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은 인옥을 따라 마루로 올라갔죠. 백구는 낯선 사람이 온 것을 경계하며 하은을 지켜봤습니다. 아, 정말 예쁜 강아지네요. 이름이 뭐예요? 백구라고 해요. 인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은은 백구에게 손을 내밀어 보였지만 백구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죠. 혼자 사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가족분들은 어디 계시는지.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인옥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저 차를 끓여서 하은에게 내어주며 침묵을 지켰죠. 하은은 인옥과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인옥은 필요한 말만 간단히 하고 개인적인 질문에는 대답을 회피했죠. 하은은 이런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은이 차를 마시며 둘러보던 중 마루 한쪽에 떨어져 있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인옥이 서둘러 치우려 했지만 하은의 눈에 이미 들어온 후였죠. 이 사진. 하은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할머니, 이 사진 속 아이. 혹시 제 아버지 어릴 적 모습 같아요. 인옥은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급히 사진을 빼앗으려 했지만 하은이 먼저 집어들었죠. 정말 신기해요. 아버지가 어릴 때 찍은 사진이랑 너무 비슷해서요. 혹시 이분이... 하은이 사진 속 남자를 가리키며 물어봤지만 인옥은 말문을 닫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은은 인옥의 반응을 보고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할머니, 제가 무례한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 성함이 이준석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그 순간 인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이름을 다른 사람의 입에서 듣게 되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은은 급히 인옥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인옥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 혹시 저희 아버지와 아시는 사이였나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했어요. 하은의 말에 인옥은 더욱 동요했습니다. 준석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할머니도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가족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혹시 저희 가족 얘기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하은은 간절한 표정으로 인옥을 바라봤습니다. 인옥은 하은의 눈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자신이 평생 숨겨온 비밀과 관련된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잘 몰라요. 인옥은 결국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은은 아쉬워하며 인옥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었죠.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또 놀러 와도 될까요? 하은은 명함을 하나 더 꺼내어 인옥에게 건넸습니다. 인옥은 마지못해 받아들었죠.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리고 혹시 제 아버지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하은이 돌아간 후 인옥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백구는 인옥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위로하듯 행동했죠. 인옥은 백구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과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하은이 다녀간 지 며칠이 지났지만 인옥의 마음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하은이 남긴 명함을 자꾸 들여다보며 복잡한 심정에 빠져 있었죠. 그런 인옥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백구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백구가 집안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마당을 서성이며 어딘가를 향해 계속 지저댔죠. 인옥은 백구의 이상한 행동이 걱정되어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백구야,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백구는 인옥을 보더니 마을 외곽 쪽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인옥은 어쩔 수 없이 백구를 따라갔죠. 백구가 향한 곳은 마을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는 폐가였습니다. 그 집은 오래전부터 비어있던 집으로 마을 사람들도 거의 가지 않는 곳이었죠. 담장은 무너지고 마당은 잡초로 우거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법 큰 기와집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처마 끝이 내려앉고 대문짝도 삐걱거리며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백구는 그 폐가 앞에서 멈춰서더니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멍. 평소보다 훨씬 격렬하게 짖는 백구를 보며 인옥은 불안해졌습니다. 왜 하필 이 집 앞에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백구는 담장 앞에서 계속 서성이며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그만하자. 집에 가자. 인옥이 백구를 끌고 가려 했지만 백구는 쉽게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집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듯이 계속 그 자리를 맴돌았죠. 인옥은 폐가를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녁에도 백구는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죠. 인옥은 걱정이 되어 마을 이장에게 그 집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 그 집 말씀이세요? 예전에 부잣집 도련님이 살던 집이에요. 이준석이라고.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장의 말을 듣는 순간 인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석의 집이라니 백구가 왜 그 집 앞에서 짖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집에 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밤에 불빛이 보인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장의 말에 인옥은 더욱 놀랐습니다. 준석이 그 집에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일까요? 그날 밤 다시 백구가 짖기 시작하자 인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백구를 따라 폐가까지 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은도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하은은 손전등을 들고 폐가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계속 짖는 소리를 들고 호기심에 따라온 것이었죠. 백구가 자꾸 여기로 와서 인옥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은은 백구를 보더니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죠. 할머니, 혹시 이 집이 특별한 곳인가요? 백구가 이렇게 계속 오는 걸 보니까. 그리고 마을 분들이 이 집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하은은 폐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집의 모습은 을씨년스러웠지만 한때는 꽤 큰 집이었던 것 같았죠. 사랑채와 안채가 따로 있었고 마당도 넓어 보였습니다. 들어가 봐도 될까요? 혹시 위험한 것은 없겠죠?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인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이미 담장 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위험해요. 인옥이 말렸지만 하은은 이미 마당 안에 있었습니다. 백구도 하은을 따라 담장 안으로 들어갔죠. 인옥은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서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누군가 있었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죠. 찻잔이 놓여 있고 이불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하은은 손전등으로 집안을 비춰보며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누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불도 깨끗하고 찻잔에도 차 우린 흔적이 있어요. 하은의 말에 인옥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정말 준석이 이곳에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안방벽에서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습니다. 하은이 손전등을 가까이 대어 보니 인옥이라는 이름이 연필로 적혀 있었죠.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기다린다는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할머니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기다린다는 말도요. 하은의 말에 인옥은 깜짝 놀라며 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오래전에 준석이 적어둔 것 같았습니다. 그 글씨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이 집, 예전에 살던 집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글씨를 쓴 분이 제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거죠? 하은은 직감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인옥의 표정을 보니 틀림없다는 확신이 들었죠. 인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보며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났죠. 오래전 일이에요. 정말 오래전 일이라서. 인옥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은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줬죠. 백구는 여전히 집안을 돌아다니며 킁킁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을 찾고 있는 것 같았죠. 이상하게도 백구는 이 집에서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세 존재는 폐가에서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었죠. 폐가에서 돌아온 그날 밤 인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벽에 적힌 자신의 이름과 기다린다는 글씨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백구는 인옥 곁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가끔 꿈속에서 낑낑거리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마치 백구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죠. 새벽이 되어서야 인옥은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젊은 시절의 준석이 나타나 자신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죠. 깨어났을 때 인옥의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이 다시 인옥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일이 계속 신경 쓰였던 것 같았죠. 하은의 얼굴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못다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하은은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인옥은 차를 끓여주며 하은을 맞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죠. 백구는 하은을 보자 반가운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어젯밤에 본 그 집, 그리고 벽에 적힌 할머니 이름. 그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잖아요. 하은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옥은 차를 마시며 한참을 침묵했죠. 백구는 두 사람 사이에서 불안한 듯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은 씨, 어떤 일들은 말하기 어려워요. 인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포기하지 않았죠. 할머니,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정말 없어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도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아는 건 성함이 이민수라는 것뿐이에요. 하은의 간절한 목소리에 인옥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은의 눈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꾸 엄마를 찾고 싶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시고,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인옥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했다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돌았죠. 하은 씨, 앉으세요. 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인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오래전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은 긴장한 표정으로 인옥을 바라봤죠. 50여 년 전 일이에요. 저는 그때 20살이었고 준석이는 22살이었죠. 준석이는 이 마을에서 제일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방학 때마다 마을에 내려왔죠. 인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숨을 죽이며 들었죠. 저는 그냥 평범한 농가의 딸이었는데 준석이와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장에서 일하다가 넘어졌는데 준석이가 도와준 게 처음이었죠. 그때 준석이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목소리가 너무 다정해서 깜짝 놀랐어요. 인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르는 것 같았죠. 그렇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몰래 만났죠. 뒷산 오솔길에서, 개울가에서. 준석이 부모님은 저를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신분이 다르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준석이는 그런 거 상관없다고 했어요. 하은은 인옥의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이야기가 자신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준석이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책도 가르쳐주고 서울 이야기도 많이 해줬어요. 나중에 서울에 가서 함께 살자고도 했고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인옥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어두워졌죠. 그런데 제가 임신을 했어요. 인옥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하은은 깜짝 놀라며 인옥을 바라봤죠. 준석이는 저와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하면서. 하지만 준석이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인옥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준석이 아버지가 저한테 돈을 주시면서 마을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인옥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아픔이 터져 나오고 있었죠.
저희 부모님도 그런 큰 집에 대들 수 없다면서며 저를 말리셨어요. 결국 저는 마을에 있기 어려워져서 혼자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준석이는 그때 서울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이는 낳자마자 준석이 아버지가 데려가셨어요. 하은은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죠. 아이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떠났어요. 준석이한테도 아무 말 없이요. 준석이가 서울에서 돌아왔을 때는 저도 아이도 이미 없었을 거예요. 인옥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하은 씨 아버지예요. 제가 하은 씨 할머니예요. 그 순간 하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만나보고 싶었던 할머니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이죠. 할머니.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옥을 불렀습니다. 인옥도 하은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아이를 버리고 도망쳤어. 그래서 아버지도 하은이도 이렇게 혼자. 할머니가 용기가 없어서. 인옥은 자책하며 울었습니다. 하은은 급히 인옥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죠.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구는 두 사람 주위를 돌며 불안해했다가 인옥의 무릎에 머리를 올리며 위로하듯 행동했죠. 민수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인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은은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죠.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죽기 전에 정말 할머니를 뵙고 싶어 하셨어요. 엄마를 찾아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인옥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오열했습니다. 민수를 다시 만나지 못한 채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죠. 오랫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털어놓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인옥과 하은은 서로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죠. 하은은 매일 인옥의 집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인옥도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두 사람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죠.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백구가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초조해하며 폐가 쪽을 향해 계속 지저댔죠. 백구야, 왜 또 그러니? 인옥이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은도 백구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죠. 할머니, 백구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계속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하은의 말에 인옥도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폐가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가봐야겠어요. 인옥이 말하자 하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백구를 따라 폐가로 향했죠. 해가 지고 있어서 주변이 어스름했습니다. 폐가에 가까워질수록 백구의 흥분은 더욱 커졌습니다. 담장 앞에 도착하자 백구는 평소와 다르게 낑낑거리며 애처로운 소리를 냈죠. 백구야, 무슨 일이야? 인옥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물어봤습니다. 그때 폐가 안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안에 누가 있어요? 하은이 놀라며 인옥을 바라봤습니다. 인옥의 얼굴도 창백해졌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담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서 다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에서 나는 소리였죠. 하은이 앞서가며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방에 정말로 사람이 있었거든요.
병색이 짙은 노년의 남자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인옥을 보는 순간 눈을 크게 뜨며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죠. 인옥아, 정말 인옥이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인옥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만에 듣는 준석의 목소리였죠. 준석이구나. 인옥은 떨리는 다리로 준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석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인옥을 바라봤죠.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라도 너를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지. 준석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인옥은 준석의 손을 잡으며 오열했죠. 준석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널 지키지 못해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은은 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죠. 백구도 조용히 앉아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하은이에요. 할아버지 손녀예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준석은 하은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하은이, 우리 손녀구나. 이렇게 컸구나. 준석은 하은의 손도 잡으며 감격했습니다. 3대가 한자리에 만난 순간이었죠. 할아버지,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하은이 물어봤습니다. 준석은 기침을 하며 천천히 대답했죠. 한 달 전부터 서울에서 혼자 살다가 몸이 아파서 고향에 와서 죽고 싶었어. 그런데 인옥이를 볼 수 있을까 해서 계속 기다렸지. 인옥은 준석의 말을 듣고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석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니 가슴이 아팠죠. 준석아, 왜 혼자 이런 곳에서 병원에 가야 해? 괜찮아. 이제 너를 봤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준석은 약한 미소를 지으며 인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인옥은 그럴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죠. 안 돼요. 할아버지, 저희가 돌볼게요. 이런 곳에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하은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석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고마워했죠. 우리 하은이가 이렇게 착하게 자랐구나. 고마워. 그날 밤 인옥과 하은은 준석을 인옥의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준석은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있다는 기쁨으로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는 것 같았죠. 인옥은 준석을 안방에 누이고 정성껏 돌봤습니다. 하은도 매일 찾아와서 할아버지를 돌보며 이야기를 나눴죠. 백구는 준석의 침대 옆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 같아. 준석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준석의 손길을 받으며 편안해했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백구가 없었으면 저희가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하은이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인옥도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이 지나자 준석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정성스러운 돌봄 덕분이었죠.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준석이 인옥과 하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꿈만 같았죠. 백구도 세 사람 곁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듯이 말이죠. 준석이 인옥의 집으로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적응하며 조금씩 가족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죠. 준석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따뜻한 보살핌 덕분이었어요. 아침이면 인옥이 죽을 끓여주고 하은이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준석은 이런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소중했죠. 백구는 준석 곁에서 항상 지키고 있었는데 마치 준석을 보호하려는 듯 행동했습니다. 인호가 정말 고마워. 이렇게 돌봐주고. 준석이 인옥에게 말했습니다. 인옥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죠. 당연한 일이야. 우리가 이제 가족이잖아. 그런 어느 날 오후 백구가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안방 벽장 앞에서 계속 킁킁거리며 벽장 문을 긁어댔죠. 백구야, 왜 그러니? 하은이 백구를 말렸지만 백구는 계속 벽장을 향해 짖었습니다. 인옥은 백구의 행동을 보며 무언가 떠올린 듯한 표정을 지었죠. 혹시 벽장 안에 뭔가 있나? 인옥이 벽장을 열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옷가지들만 보였지만 백구가 계속 안쪽을 향해 짖자 인옥은 더 깊숙이 들여다봤죠. 이게 뭐지? 인옥의 손이 벽장 안쪽 틈새에서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노란 봉투 하나가 떨어져 나왔죠. 봉투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하은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인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죠. 봉투 겉면에는 인옥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석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내가 쓴 편지야. 준석의 말에 인옥과 하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인옥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편지는 여러 장으로 되어 있었고 준석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인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인옥아,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내 손이 떨린다. 너를 찾아 헤매다가 지쳐서 이렇게 편지로라도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쓴다. 인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할머니 곁에 앉아서 들었죠. 너를 보내고 난 후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다. 부모님께 대들어서라도 너를 지켰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너무 어리고 겁이 많았다. 용서해줘. 준석은 침대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전에 쓴 편지였지만 그때의 마음이 그대로 되살아났죠. 우리 아이는 잘 자라고 있다. 너를 많이 닮아서 착하고 예쁘게 자라고 있어. 아이 이름은 민수라고 지었다. 너와 내가 함께 짓기로 했던 이름 기억하니? 하은은 그 이름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었죠. 인호가 너를 억지로 떠나보낸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줘. 지키지 못한 내가 죄인이다. 난 널 기다릴 거야. 아이는 내가 꼭 지킬게. 언젠가 다시 만나길 바란다. 인옥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50년 동안 품고 있던 오해와 원망이 한순간에 사라졌죠. 준석아, 나는 그동안 인옥이 준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 나도 너를 제대로 찾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었어. 하은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깊이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죠.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함께 있으니까요. 하은의 말에 인옥과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구도 세 사람 곁으로 다가와 편안하게 누웠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마음을 완전히 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털어놓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죠. 하은아, 너 서울에 올라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살면 어떨까? 인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밝게 웃었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제 가족을 찾았는데 어떻게 떠나겠어요. 준석도 기뻐하며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라.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지.
며칠 후 하은은 정식으로 이 마을로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의 직장을 정리하고 이곳에서 새로운 일을 찾기로 했죠. 마을 사람들도 하은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인옥의 집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준석이 머물 수 있도록 방을 정리하고 하은의 공간도 마련했죠. 백구는 이런 변화를 좋아하는 듯 꼬리를 흔들며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꿈 같아. 인옥이 준석에게 말했습니다. 준석도 인옥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 거야. 편지 한 통이 50년간의 오해를 풀어주었고 헤어졌던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백구가 찾아준 편지였기에 더욱 의미가 깊었죠.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백구도 마루에서 편안하게 잠들었고 집안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편지를 발견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었고 인옥의 집 마당에는 하은이 심은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죠. 준석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어 이제는 마당을 거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인옥의 집에 생긴 변화를 신기해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던 인옥에게 가족이 생겼다는 소식이 마을 전체에 퍼졌죠. 사람들은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에 감동하며 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하은은 마을 복지센터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을 살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하은의 친절함과 전문성에 만족해했습니다. 하은이가 정말 착하다. 인옥이가 복이 많아. 마을 이장이 인옥에게 말했습니다. 인옥은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 어느 날 오후 햇살이 특히 따뜻했습니다. 인옥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고 준석은 평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죠. 하은은 일을 마치고 돌아와 백구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점심 만들게요. 하은이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인옥은 고마워하며 미소를 지었죠. 고마워, 하은아. 할머니가 뭘 도와줄까? 아니에요. 할머니는 쉬세요. 하은은 정성스럽게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준석이 좋아하는 미역국과 인옥이 즐겨 먹는 나물들을 정갈하게 차렸죠. 백구는 부엌 앞에서 음식 냄새를 맡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자, 점심 드세요. 하은의 부름에 세 사람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백구도 자신의 그릇 앞에 앉아서 기다렸죠. 정말 맛있겠다. 우리 하은이 솜씨가 늘었네. 준석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인옥도 하은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죠. 하은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식사를 하면서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은은 오늘 만난 마을 어르신들 이야기를 했고 준석은 예전 마을의 모습에 대해 들려주었죠. 할아버지, 예전에 이 마을에 기차가 다녔다고 하셨죠? 그럼 그때는 기차가 하루에 2번씩 다녔어. 서울 가려면 기차를 타야 했지. 준석의 이야기에 하은은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인옥도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추억에 잠겼죠. 점심을 마친 후 세 사람은 마당에 나와 평상에 앉았습니다. 백구는 마당 한편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죠. 따뜻한 오후 햇살이 모두를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하은아, 서울 올라가지 말고 계속 여기서 지낼 거지? 인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당연하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두고 어디 가겠어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준석도 기뻐하며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함께 있어야 진짜 가족이지. 하은은 두 어르신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생 찾던 가족을 만났고
이제는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죠.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여행도 가요. 할아버지 몸도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근처 바다 구경도 하고. 좋은 생각이야. 오래 살았지만 가족과 여행은 처음이네. 준석의 말에 인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구도 여행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서 꼬리를 흔들었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마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새들의 지저귐과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죠.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기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백구가 저희를 이어준 것 같아요. 하은이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하은의 시선을 느끼고 일어나서 세 사람 곁으로 다가왔죠. 그러게. 백구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지. 인옥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석도 백구에게 손을 내밀었죠. 고마워, 백구야. 내가 우리 가족을 만들어줬구나. 백구는 세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해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각자에게 애교를 부렸죠. 저녁이 되자 하은이 다시 부엌에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인옥도 함께 도와주며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죠. 준석은 마당에서 백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옥아, 이제는 혼자 살기 싫다고 했지? 준석이 인옥에게 말했습니다. 인옥은 부엌에서 나와 준석을 바라봤죠. 그럼 이제는 가족이 있으니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이 여전히 깊다는 것을 느꼈죠. 밤이 되자 집안이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죠. 백구는 마루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한참 후 세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각자의 잠자리로 향했습니다. 인옥과 준석은 안방에서, 하은은 건넌방에서 잠들었죠. 백구는 마루에서 집을 지켰습니다. 깊은 밤, 백구는 잠시 일어나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했죠. 백구는 만족한 듯 다시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닫혀있던 시간은 이제 천천히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 속에서 새로운 하루하루가 펼쳐지고 있었죠.